자,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했던 분은 소령 출신이더라고. 근데 소령 출신인데 군대 생활 한 20년 하다가 40대 중반에 나왔어요. 암담했대요. 40대 중반에 나왔는데 군 보병으로 있다 나와가지고 소령 제대해갖고. 근데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랄까 생각하다가 행정사 업무 자격증 나오니까 한 거야. 그때부터 지금 쭉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아주 잘 나가요.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그때 자기 애기들이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중학교였대요. 그때 나이가. 그때 제대하고 나왔을 때가. 근데 지금 행복한 게 뭐냐면 자기 애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군에서 쫓겨났을 때가 위기죠. 암울하죠. 근데 새로운 길을 개척했잖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달려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 건 수도 없이 봐요, 수도 없이. 자, 그러면, 요건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하는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개사 강의하는 사람 중에 제일 수업을 조금 할 거예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저 선생은 강의 들어보면 하는 게 없다고 그럴 정도로 양이 적어. 막 4시간씩 하고 그것도 뭐 연장 수업하고 막 그래갖고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양을 조금 해갖고 다 맞춰버리는 거지. 이걸 신의 경기라고 그래.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합격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늘리지는 않아. 필요가 없어.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가요.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것들을 줄여서 한다고. 근데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도 합격을 못하냐? 해. 이런 수업 듣는 사람도 합격할 수 있어. 고생을 엄청 많이 했겠지. 많이 하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건. 중개사 과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 민법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러잖아. 그게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양을 늘리는 게 결코 현명하지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밴드에서는 지금 아직은 이제 작년 문제로 끝나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제 하루에 여러 가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인원은 뭐 얼마 안 됩니다. 한 478명 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뭐 빠져나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곧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제 좀 이따가 하루에 한 문제씩 올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처음에 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변형 문제도 올리고 그럴 텐데 하루에 한 문제인데 저는 작년 1년 동안 올릴 때 거의 2편과 3편 위주로 올렸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2편과 3편이 핵심이요. 그래서 2편, 3편과 관련된 문제를 처음에 기출문제 하다가 나중에 변형 문제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올릴 텐데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분, 2분밖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 올라온 문자 이렇게 이거 알림 뜨면 그때 한번 쭉 읽어보고 그냥 잊어먹으세요. 그럼 1년에 지금 거의 한 360일인데 360일까지는 안 되겠죠.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200 몇 문제 올렸던데 그거 쭉 일요일 빼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파일 같은 거 올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관련된 내용들을 올릴 테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 과정은 가만히 보면 뭐 12월 말에 딱 끝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텐데 일단 8주 정도로 가서 1월 둘째 주 그때 이제 진도가 맞춰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첫 과정에서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현장 실무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살을 붙일 거니까 그걸 이해해 두시면 이 조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공부할 때 훨씬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과정에서는 그 위주로 해서 그것도 시험에 관련 없는 걸 한다는 뜻이 아니고 관련이 있는데 실무하고 연결된 내용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이거 뭐 내일 모레 시험 보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편부터 갑니다. 1편 중에서도 보면 1장 총칙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총설이라고 돼 있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출제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왔어요. 거의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것도 좀 비정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한 두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아무리 못해도 2문제 나오는 정도인데 작년에는 이제 올해 출제가 안 돼버렸다. 자, 먼저 역사 연역 및 재정 목적 나왔는데 쓸데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왜 책에 써놨냐? 그래도 책이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는 돼야지만 출판이 되고 값을 찾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이거 안 써놓으면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니까 써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교재 나오면 읽으신다 안 읽으신다? 안 읽는다. 읽을 필요도 없다. 자, 저하고 수업할 때 어디를 보세요. 여기 좀 읽어주세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 기본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지 않을까? 350페이지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필요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100페이지 남짓이에요. 그걸 밑줄 긋고 그걸 위주로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22페이지 갑니다. 벌써. 놀랍습니다. 22페이지에 벌써. 여기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용어입니다. 용어. 보통 처음에 이제 이런 말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올해는 출제가 안 된 거지. 35일 때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중계입니다. 중계. 자, 칠판을 보시고 그 교재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칠판 보시면 중계는 중계 대상 물건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을 거래라는 건 뭐냐면 사고 팔고 세 놓고 이런 걸 그것을 소개시켜 주는 게 중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개 대상 물건은 여러분들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동산 그럼 뭐가 있어요? 땅, 건물 이렇게 되지. 땅, 건물 이렇게 되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사고 팔고 거래하는 것을 소개시키는 거. 이게 중개야. 그러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야.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약간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봐봐요. 거래 당사자, 손님 간에 매매,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무슨 계약, 무슨 계약. 계약을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 민법 수업 했죠? 계약이 다른 말로 뭐예요? 그렇지, 이거죠. 법률행위라는 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 안에 계약이 쏙 들어가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요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뭐냐?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에? 법률행위인데 요 안에 요만큼 차지하는 게 뭐예요? 계약이야, 이게. 그러니까 법률행위 대부분은 뭐예요? 계약이지. 뭐 배우실 때 뭐 합동행위도 있다, 단독행위도 있다, 막 그런 거잖아. 그런 건 정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미미예요, 미미. 거의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계약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체결되는 계약이 뭘 것 같아요? 응? 이거예요, 이거. 매매가 아니고 매매가 씨가 말랐어요. 얘요, 얘. 근데 이걸 갖다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장에 가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왜냐면 공부해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러. 그것도 이제 바뀌는 거야, 이제. 이걸 전세 계약이다라고 옛날에는 무조건 전월세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지. 이게 안 불렀거든? 같은 말이야. 근데 공부해서 나가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 이게 정식 용어예요. 이 전세 계약이 아니고. 이건 실무적 용어예요. 월세 계약도 있죠. 합쳐서 전월세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법전으로 딱 돌아오면 뭐라고 그러냐?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 말이에요. 세를 놓고 세를 얻는 계약이라는 거야. 이걸 제일 많이 하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게 중개예요. 우리가 맨날 이거 해요, 이거. 드물어, 거의 없어요, 이것도. 드물어요. 없어. 이거 다음에 많은 게 요거예요. 그 매매 한 건 해야지. 이게 중개보수가 셀 거 아니에요? 매매가 세요. 얘가 요 임대차 계약 했을 때 중개보수는 조금 약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터트려 줘야지. 그죠? 우리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중개보수가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 하신 분들이 영업을 잘해갖고 손님들 잘 이렇게 케어하고 이러지 하잖아. 그래가지고 한 건 했는데 막 중개보수를 막 1,000만 원 받니, 2천만 원 받니, 이거 못 받아가지고 소송하니 이런 얘기하면 누가 자괴감이 들어요? 누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자격증을 땄나? 나 하면 법무사? 아이고 50만 원인데 30만 원에 해줘요. 좀 깎아줘요. 막 이런 거잖아 지금. 일감이 없으니까 아이 그냥 알았어요. 깎아줄게요. 대신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깎아주고 그러잖아. 이 사람 얼마씩 받아?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그런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은 1,0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막 이러잖아. 얘기하면 놀려버려요. 그러니까 중개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가성비가 행정사보다 더 좋아 이건. 제가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 저하고 지금 물건 하나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은 누구냐? 중개사 학원 하셨던 원장님이야. 여성분이야.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려가지고 30대 후반이야. 부동산 학원, 중개사 학원 한 거보다 100배 낫다는 거야. 강동 쪽에서 하는데 전세 계약, 매매 계약 해가지고 막 4건, 5건씩 해. 500, 1000,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비싸잖아, 가격. 20억에 육박해, 거기 가격이. 훨씬 해피해요, 행복해요. 이거 학원 하는 것보다. 선생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세요. 맨날 그래. 시간을 못 잡아, 바빠갖고 지금도. 그런 데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돼갖고 막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어. 부동산 제가 연수교육 가가지고 거기 주무관한테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폐업을 100건 하면 창업하는 사람이 한 30명 있을까? 30건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야. 지금 창업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또. 폐업하는 사람이. 있지. 많지. 그러니까 수가 줄어드는 거야, 이게 또. 그래서 정말 가성비 짱이다, 짱. 에?
근데 거기는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영업 능력이 있어야 돼. 영업 능력 딴 거 아니야. 없던 손님을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영업 능력이 아니고 온 손님을 계속 어떻게 자기 고객으로 붙잡아 놓는 게 영업 능력이야. 여기서 계약을 했는데 다음엔 안 가고 싶다 야. 그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그건 꽝이야. 지금 이번에도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된 게 거기 전세 얻어줬어. 근데 자기 살던 전세 거기 작아야 작아. 그걸 전세로 빼달라는 거지. 근데 지역이 틀리니까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 근데 그 물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이야. 우리한테 와서 의뢰한 게 아니야. 거기서 전세 얻었기 때문에 전세 얻어준 그 사장님한테 으뜸 부동산인데 그거에다 위탁을 하니까 우리한테까지 온 거지. 저하고 아니까.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고구마 줄기 있잖아요. 하나를 먹겠지. 끝이 아니야. 조금 끌어당기다 보면 또 나와. 또 나와. 단골이 있어요, 여러분. 2년, 3년 뒤에도 그 사장님을 또 찾아. 딴 데 안 가. 이건 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고 변호사도 그렇고 행정사도 그렇고 그런 거야. 그래서 불경기라도 이런 단골을 자기 고객들을 잘 관리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나와가지고 불경기일 때도 돈을 벌어. 근데 그게 이 원장님은 상담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제가 옛날 원장님 할 때부터 얘기했어. 빨리 때려치고 부동산 하라고.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 성공할 사람들이 보여요. 뭐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어.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계약 체계라는 것을 도와주면 권리의 변화가 생겨버리네. 매매 계약을 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날려먹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인은 자기 아파트인데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한 그 사람한테 2년 동안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세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 집도 아닌데 2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전세 보증금 8억 넣고 살 수 있고 자기 집도 아닌데 그런 권리가 생기지. 그 권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차권이라고 그래요. 임차권. 이 권리가 생겼지. 이 계약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민법 총칙이에요. 이게 민법 총칙이 별거 아니에요. 법률 행위하고 권리 변동이에요. 우리 대학교 갔을 때 1학년 딱 들어가면 민법 총칙 민총을 처음 배워.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를 쉽게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법률행위란 뭔가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행위는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의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렇게 배워. 그게 무슨 말이야? 법률행위는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의욕하는 행위라는 거야. 독일 거 뺏긴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해보니까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기지.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셔.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은행에. 그래서 이런 권리 변동이 생기게끔 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줬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중개.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왔다 갔자. 일단은 설정을 했나? 이거 중개 이렇게 했죠. 요 두 줄만 필요합니다. 중개라 하면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까지 끊어낼 거죠. 부동산 얘기합니다. 그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특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거래 행위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했을 때 중개가 됩니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요거죠. 요거. 그렇죠? 밑에 막 뭐라고 써놨어. 2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 가면 또 뭐 알선한다 해가지고 23페이지 가면 가로 3번 있고 막 그래요. 싹 쓸 데 없어진 거. 다 쓸 데 밑줄 굵게 하나도 없다고. 아셨죠? 이것만 이해하셨으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여기를 한번 쑥 읽어보면 돼.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봐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 보면 돈 있죠, 돈. 요거 잠깐 이해하시면 돼요. 돈을 꿔준다고, 빌린다고, 꿔주고 빌리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 소비대차는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꿔서 쓰고 나중에 그 돈을 뭐예요? 갚기로 하는 약속이죠. 은행하고 하잖아, 보통 은행. 그러면 돈에 대해서 돈 꾸는 계약을 체결하게끔 알선했다. 우리 부동산 하다 보면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잔금이 좀 모자라니까. 그거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은행. 그러면 우리는 중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대출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한테 소개시켜줘서 대출 받게 해줬어. 중개예요, 안 해요? 왜 중개가 아니죠? 중개가 되면 세 가지 갖춰야 돼. 하나가 뭐예요? 부동산, 거래, 계약하는 거, 알선. 계약하는 거 맞잖아. 하여간 무슨 계약이든. 알선했죠? 근데 그 계약의 목적물이 뭐예요? 돈이잖아. 부동산 아니잖아. 우린 돈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해줘도 우리는 뭐예요? 중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중개가 아니다는 것은 용어상으로 중개활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이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주고 170만 원 받고 그래서 대출 알선하고, 응? 중개가 아니라는 말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못해요 이 뜻이 아니고, 해도 되는데 중개 활동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못해요 뜻이 아니고 하긴 하는데 뭐예요? 중개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끝나.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야 돼서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땅이 경매 매물로 나왔어. 경매는 뭔지 아시죠? 높은 금액 쓴 사람이 임자되는 거잖아. 경쟁하잖아요.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자,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끔 제가 소개시켰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받고 싶대. 근데 벌써 지금 떨어졌는데 몇 번 떨어지는 바람에 거의 절반까지 가격이 나왔어. 그럼 써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걸 받으라고 제가 소개시켰어. 알선이 소개야. 그럼 저는 중개한 겁니까? 땅인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중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소개시켰고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데 경매는 낙찰받은 사람이 그 물건 주인하고 계약서 써가지고 등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 돈을 내면 1등 돼서 1등으로 결정이 되고 그 돈을 내면 어떻게 돼? 알아서 소유권을 정리해 준단 말이야. 계약서 써요, 안 써요? 계약서 쓰게 도와주는 게 중개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서 안 쓰거든? 중개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 알선 행위를 여러분 부동산 사장님이 됐다고 쳐. 여러분 이미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경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 활동을 중개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하는 활동이 다 중개활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중개활동 아닌 것도 막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신축 상가나 빌라가 있어. 근데 분양을 시켜. 왜? 신축이니까. 이 분양이 뭐예요? 분양은 첫 번째 하는 매매를 분양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매매. 새 건물. 우리 강아지 새끼 낳으면 분양한다고 그러죠. 강아지를 갖다가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갖고 한 5년 됐는데 그 다음에 분양한다고 그래요? 그럼 분양이라고 안 그러잖아. 이게 저 떼자마자 막 이렇게 막 떼기도 전에 막 이렇게 딴 집에 그걸 분양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이 건물도
첫 번째 매매 계약을 분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분양하고 같은 말이에요. 분양,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야. 그 매매예요, 이게 매매. 근데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대행이란 말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리 이런 말을 하고 알선 이런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알선은 뭐겠어요? 소개시키는 거예요. 대행은 대리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 배우실 거거든, 민법 시간에. 대리 활동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 법률. 대리인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면 이것은 고객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제끼고 내가 이 대리인이 된 사람이 대리인의 의지대로 거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리야. 대행은 뭐냐? 아바타야. 요 본인이 이렇게 하면 네. 본인이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아바타라고. 이게 대행이라고. 여기 대리는 뭐야? 본인이 뭐라고 해도 이게 대리인이야. 엄청난 거죠. 그래서 대행하고 알선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급이 제일 낮은 거야. 소개 알아서 소개만 시켜. 이렇게. 여기는 뭐야? 아바타일지언정 뭐야? 대신해 주는 거야. 여기는 완전 대신해 주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중개는 알선이에요? 대행이에요? 대리예요? 알선이지. 대행은 알선이 아니어서 중개가 될 수가 없지. 자, 이거 현실적으로 봐봐요. 신축 빌라가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신축 빌라 막 이제 거의 이제 막 공사 막 하려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 신축한 그 건축주한테 찾아가. 사장님, 이거 지금 이번에 8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분양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한 채당 원래 한 1,000만 원씩 받는 건데 제가 500에 해가지고 8채에서 4천만 원에 사장님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분양시켜볼게요. 사장님은 그냥 분양가 얼마 그거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거 다 알아서 우리 온 손님들한테 소개시켜갖고 다 할 테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말도 안 했는데 찾아가지고 한다고. 찾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사무실 차렸는데 혹시 이제 빌라단지 빌라촌 이런 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어디가 뚝딱뚝딱 막 부수고 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지. 가서 뭐라고 그래? 이게 나중에 신축하는데 한 3, 4개월밖에 안 걸리거든. 그럼 제가 이거 분양시켜 볼 테니까 사장님 분양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신축에서 요새 빌라 가격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해볼 테니까 대행료는 좀 주셔야 돼. 근데 사장님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8채 완판시킬 테니까. 그래서 온 손님들하고 보여주고서 건축주 대신 그죠? 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건축주 이름 들어가. 분양받은 사람 이름 들어가. 부동산 사무실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게 대행이라고. 알선이다만 알선한 사람 이름 들어갈 수 있어. 대행은 뭐예요? 요 주인 건축주가 한 거 아바타처럼 해준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대리가 되면 어떻게 돼? 건축주 들어가고 대리인 아무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류에 대리인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버는 돈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래서 대리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대리인 자격을 준다 그러면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축 빌라나 상가를 갖다가 분양시켰어요. 8채를 다.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다. 왜? 중개는 뭐예요? 제일 낮은 단계예요. 소개만 시키면 중개가 될 수 있는데 대행을 해버렸죠? 중개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중개가 아니고 대신해 주는 거지. 대행이니까. 단계별로 조금 더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개라고 볼 수가 없어.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신축 빌라를 갖다가 그 빌라촌에 있는 그 부동산 사장님이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어, 없어? 방금 전에 스토리처럼. 있지. 할 수 있어.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중개라고 그래, 안 그래? 안 건다 이 말이야.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케이? 이해하셨죠?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근데 중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중개라고 안 부르면 어떤 게 차이 나냐 이 말이야. 응? 중개라고 되면 챙긴 돈이 복비가 정해져 있어. 근데 중개가 아니면 어떻게 돼 이제? 그 한계가 없어져. 그럼 기본적으로 중개에 해당하는 게 좋아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법에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개가 아니라는 얘기는 규제를 안 받는다는 거니까.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좀 받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분양 대행해주고 한 채당 1,000만 원을 챙겨서 2억 8천이 분양시키고 1,000만 원 받아서 한 채당, 이건 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개다 아니다 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근데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해도 이거 모르고 합격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본인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이 그 밴드 가입했다가 이제 합격하고 뭐 고득점으로 합격, 점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80 몇 점 맞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합격했으니까 탈퇴하셔서 그래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이제 근무하시는 모양이야. 뭐 탈퇴한 줄도 몰랐지. 근데 갑자기 회원인 분이 다시 또 가입 신청을 했어. 보니까 탈퇴한지 몰랐는데 또 가입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지? 원래 회원 아니었나? 이렇게 했는데 가입 신청을 따로 했더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올리셨어. 이제 허락을 했더니,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뭔지 알아요? 전세 계약을 6년 했대요. 전세라고 하지만 임대차입니다. 이거 등기 안 하니까 6년 했대요. 근데 2년 있다가, 전세 계약을 6년까지는 안 하나 모르겠어. 2년 있다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원래 주인이 A였는데 B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요 새로 바뀐 주인 있잖아요. 임대인. 주인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임대인이 이제 그만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임차인은 나갈 의무가 있다 없다? 임차인이 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와서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질문을 하더래. 그러니까 그분이 합격하고서 바로 취직을 한 거야.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손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답변을 못했대. 6년 계약을 했는데 2년 됐는데 지금 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새 주인이, 그럼 나가줄 의무가 있냐 없냐 이게 질문이야. 자격증 따신 분이야 지금. 이 사람 나가줄 의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질문을 올려서 그거 질문하려고 다시 가입한 거야. 이런 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공부하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도 옛날 주인하고 계약했을 때 그 계약의 내용 6년짜리를 계속 준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대항력이죠. 이 사람 주민등록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얘기는 안 해도 당연히 해놨겠지. 그러면 새 주인한테도 계속 6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거 대항력이죠. 이 대항력 요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했을 때 첫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이건. 근데 자격증을 땄어. 앉아있으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하려고 다시 가입을 하고. 이제 탈퇴 못하겠지 이제. 왜? 탈퇴하는 순간에 질문을 못할 거거든. 왜? 또 질문하려고 또 가입할 수는 없잖아.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보니까 이게 사무실에 있어 보니까 질문 많이 들어오겠다. 그때마다 질문해야지. 그래서 가입한 거지. 기초 중에 기초 아니야 이거. 그래도 합격하더라.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막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 친구들 중에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작년 8월 달인가 와가지고 공부 시작해서 막 합격하고 그런 젊은 친구들 막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처음 와가지고 등기소가 뭐예요? 그 얘기 해주더라. 등기소가 뭐예요? 이랬던 친구들이 합격하고 막 그랬어. 그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가지고 합격한 게 아니야. 외웠어. 그래서 등기소가 좀 외워가지고 이제 말만 들었지. 실제 등기소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는 못할 거야 아마. 합격해 그래도. 그런 사람도 합격하는데 여러분이 합격 못할 게 하나도 없지. 이 사람 합격한 사람이잖아. 대학년 모르잖아 지금.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시험에 안 나온다 근데. 중개업을 할 텐데 여러분 교재는 어디 펴두시냐면 그 24페이지 딱 펴두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죠. 어? 아, 나 근데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 지금 몇 페이지 못하고 오늘 지금 계획표에 따르면 엄청 많이 나가게 돼 있는데. 자, 계획표 받으셨죠? 인생은 각본대로 안 된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네? 자, 중개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개업은 아까 중개에 비해서 업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보다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100배 중요하죠.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고 팔아주쇼, 전세 놔주쇼 이거 일단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 밑줄 그을 테니까 보수를 챙기고 돈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으면 이게 중개업이 될 수 없어. 이 업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직업의 의미예요. 직업. 그래서 부탁을 받고 하는 거고요. 돈 챙기면서 하는데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중개가 뭐죠? 방금 전에 했었잖아. 3조에 규정된 부동산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을 알서 그게 중요해. 그걸 어떻게 해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해야. 직업으로 해야. 직업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직업으로. 중개를 뭘로 해? 직업으로. 직업으로는 뭐예요? 이건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중개업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지. 근데 직업이 뭐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끝나요 조문이. 이건 판례예요 판례. 직업이 뭐지? 영업이 뭐지? 그래서 판례는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돈 벌려고 그래야 돼. 영리 목적. 이런 게 법률 용어예요. 이제 영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거 이렇게 미리 밑줄을 그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밑줄을 긋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중개사법은 과목마다 이제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의 적응을 하는 게 또 필요해. 어떻게 수업하는지 내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밑줄 부분을 가서 밑줄 그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눈이나 감지 마셔.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 이거 다 법률 용어예요. 다수인은 여러 명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조문이 아니고 판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특정이 안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올지 몰라야 돼. 손님으로. 그런 사람을 상대해 가면서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올 게 딱 뻔하죠. 그건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올지 몰라야 돼. 이런 뜻이야.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듣고 끝나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아시면 돼. 나머지는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 돼 있잖아요. 직업이 되려면 핵심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직업이라고 하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직업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광고 올리고 모레도 계약서 쓰고 이런 식으로 밥 먹듯이 직업 활동으로 계속 해야지 어쩌다 한 번 한 것 갖고는 직업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야. 왜 그냥? 이러한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그냥 못해요. 법에서 규제해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을 내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예요. 그냥 못해. 자, 등록을 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방을 한다고 그래봐. 노래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노래방을 할 수 있죠? 나 노래방 할 거야. 가게 얻었어. 지하에 가게 얻었어. 그럼 노래방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나 노래방 영업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뭐요? 등록증을 줘. 그거 걸고 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중개사무실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려고 그래. 중개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구청이나 시청 가서 등록증 받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2개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라는 이 활동은 규제를 한다고. 그냥 못해. 그런데 이렇게 등록이 되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뭘 갖고 오라고 그래? 자격증 갖고 오라는 거지. 노래방 영업하려고 그러면 뭐 자격증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노래방 영업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의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병원, 쉽게 얘기하면 병원, 동네 의원인데 사실 병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의사 면허 따야 돼. 그 다음에 의원 등록해야 돼 또. 그리고 사업자 내야 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것이 좀 괴롭지. 자격증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쉬워. 그렇죠? 자격증이 없이 하는 것 중에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 부동산 컨설팅업이에요. 이 컨설팅업은 자격증 필요 없어. 등록도 필요 없어. 뭐 하면 돼?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만 내면 돼. 얼마나 좋아. 이것처럼 자격증과 등록증 뭐 이런 거 인허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거 가르쳐 드릴까? 또 뭐가 있어? 꽃가게를 하네. 세무서 가서 사업자만 내면 돼. 뭔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업 중에 그죠? 인허가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업이 있고 그래. 여러분들은 꽃집 하려고 그러면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바로 그냥 꽃가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허가 내에는 그래서 영업하는 것 중에 자격증까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약사, 약국, 의사 이런 거, 안경사, 안경점, 부동산 사무실, 행정사 사무실 이런 것들이 좀 괴로운 거야. 증을 따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받는 보수가 세지는 걸 알 수 있죠. 진입 장벽이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괴로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부동산 사무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앞으로 시간 지나면 점점 더 힘들 것이요. 이게. 근데 중개업을 하려면 이게 필요한데, 그죠? 근데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은 중개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조금만 더 하고 오실 거예요. 예를 들 수 있는 게 노란색인데 치과 의사, 치과 의사. 치과 의사는 치과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빌딩을 한 건 했단 말이에요. 수백억짜리 빌딩을. 이 사람한테까지 물건 손님 찾는 게 온 거야. 이런 실제 케이스가 있었다고. 이게 그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 대표가 치과를 간 거지. 그래서 치과 의사하고 막 이제 친하게 얘기하다가 이제 뭐 우리 중개법인인데 이런 물건 이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한 건 하면 얼마가
들어오는데 막 하면서 자랑도 하면서 그 치과 의사는 이빨을 갈고 있었겠지 이제. 근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치과 의사가 자기 모임에 보니까 부자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은 강남에 빌딩이 뭐 있느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최근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건넸더니 그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거야. 그 빌딩을, 수백억 되는 빌딩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개법인 대표하고 얘기해갖고 연결시켜줬지. 됐어. 도장 찍게 된 거야. 그러면 사례를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입을 사례 안 하고 그러면 그렇지.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손님을 붙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사례를 엄청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치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이거 횡재지 횡재. 그러면 치과 의사는 이 부동산 소개가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어쩌다 한 거죠? 왜 너는 자격증 없이 했어? 너 왜 강남구청에 등록 안 했어? 시비 안 걸죠. 왜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도소 담장이야 이게. 이 치과 의사가 봐봐요. 치과 의사가 이빨 갈다가 이걸 한 건 했더니 매덕이 들어왔어. 2억이 들어왔어. 이빨을 갈고 싶겠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빨은 대충 갈고 계속 이빨을 갈면서도 생각이 이번에 누굴 또 붙이나? 그 중개법인 대표 만나자고 해갖고 술도 마시면서 물건 또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치과 의사 갑자기 이제 막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막 부동산 빌딩 나온 거 매물을 중개법인 나온 걸 다 챙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돈 없냐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또 했어 능력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직업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직업은 세상에 한 개여야만 해요? 여러 개일 수 있잖아. 이 사람 치과 의사 직업이야 이빨 직업이지. 근데 동시에 뭐야? 6개월 만에 또 한 건 했고 1년 있다 또 한 건 했고 거기서 챙긴 보수도 막 수억씩 되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직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지 이제. 그럼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강남구청에 등록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등장합니다. 가시죠. 교도소 가시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교도소 담장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넘어가면 돼야 안 돼.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격증 따고 등록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참 이게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개업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자격증이 없죠. 중개 자격증이. 중개업을 했죠. 반복적으로 했죠. 돈 챙겼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근데 변호사들은 중개사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죠. 쟤네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그런 변호사를 응징해 주세요. 변호사가 걸려요. 근데 자기가 법률 전문가니까, 자기가 법에 대한 전문가니까 누가 나한테 태클을 걸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자기들은 다른 직종에 대해서 태클을 수없이 걸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이 할 줄 아는 게 소송밖에 없거든. 막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일종의. 고소만 해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싸우려고 생각 안 하지. 저거 싸워갖고 내가 다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지. 위반사항 많아요. 이 치과의사만 그러겠어요?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아요. 그리고 막 돈 받아가면서 하지. 한 건 해요? 아니야. 밥 먹듯이 해. 그건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그런데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지. 변호사가 워낙 힘이 세니까 시비 걸려고 안 하지 그렇지. 시비 걸면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치과의사는 법을 잘 모르잖아. 얘가 그런 일을 했어. 벌떼처럼 일어나서 얘 죽여버려요. 변호사가 그거 하면 눈치 보면서 째려만 보지 뭐 잘 못해. 이게
사회적인 역학관계예요. 역학관계. 이게 법에서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해요. 강남에 있는 요 빌딩 주인들은 이거 내놓을 때 부동산에 안 내놔요. 변호사들한테 아름아름 해가지고 막 수백억, 수천억짜리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변호사가 그거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는데도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죠. 그러니까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핵심은 요거 하나만 더 보고요. 돈 챙겨야 돼. 돈 안 받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돈을 받으면서 했어야 돼. 돈 안 받고 하면 아무리 부탁을 받고 중개해 주는 걸 여러 건 했을지라도 돈 안 받고 했을 때는 중개업이라고 하지 않아서 처벌받지도 않는다. 자격증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그런 차원에서 교재를 한번 잠깐 볼까요? 교재를 볼 때는 요거 하면 넘어간다고 그랬죠. 24페이지인데 지금 하나도 밑줄 그은 게 없어요. 깨끗하게 놔두셔야 돼. 시험 안 나와요. 자, 중개업이다. 요거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요건 요걸로 봐야 되는구나. 여기. 오케이. 자, 중개업이라 하면 이렇게 밑줄 긋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그라미 칩니다. 뭐가 있어야 되죠? 의뢰. 그 다음에 일장은 뭐요? 보수를 받고. 중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업으로 했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중개업이라고 한다. 근데 이러한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개설 등록이 뭐예요?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잡아간다. 이런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개보수를 안 받고 중개활동을 반복해서 했다 해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가 없다. 돈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게 모여서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다 할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업에서요. 25페이지 보면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하고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거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 쉴 텐데 자, 보세요. 우연히 중개 한 건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연히 했으면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없다는 뜻이니까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우연히 전세 한 건을 갖다가 중개했다면 비록 보수를 챙겼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등록도 안 한 사람이 보수를 챙겼지만 우연히 전세 한 건 했다 그랬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는 않는다. 여기를 봐주셔야 돼. 오케이. 자, 쉬겠습니다.